평범한 반이라고 해야 되나? 선행반이나 좀 잘하는 반이 아니라 평범한 반을 할 때는 원래 평면 좌표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안 해요. 그냥 다음에 같이 할게 하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처음 가르치거든. 그렇게 해서 문제 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방으로 넘어갈 거야. 원의 방정식을 배우려면 자취를 알아야 되거든. 자, 여기서 되게 이상한 질문 하나 해볼까? 서준아, 원이 뭐야? 원이 뭐야? 동그라미. 내가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 뭐 동그라미. 나 미쳐버리겠다. 가연아, 원이 뭐야? 그렇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맞는 의미죠.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이제 반지름만큼이라고 했는데 그 거리의 이름이 반지름이고 거리가 R인 그런 점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쭉 연속적으로 이으면 됩니다. 해서 나는 좌추로 보통 설명하고 원래는 점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근데 나는 이제 자취로 갈 거야. 어차피 집합 너희 모르거든. 점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연결한 곡선 원래는 이거겠지. 난 자취로 할래. 마음에 안 든다. 어쨌든 자취. 뭐야? 또 자취 나왔네. 그래서 뭐 하자?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은 다음에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정리했을 때 그게 곧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때가 한 점의 이름이 뭐야? 이름이 중심이고 그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 거리가 r이라고 했는데 그 일정한 거리, 그놈의 이름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식 정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x, y로부터 a, b까지의 거리니까 요거다, 그치? y-b의 제곱까지. 거리니까 루트 씌워야 되겠네. 그게 뭐다? r이다. 얘를 뭐 하면 된다? 식 정리하면 된다. 정리할 때 보통 루트 별로 안 좋아하지. 루트를 지워버리세요. 양변을 뭐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음? 그래서 너희들은 x에 대한 2차식 개수는 1, y에 대한 2차식 개수는 역시 1, 그리고 둘이 더해서 는 r제곱꼴이 있으면 이거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하지. 어떤 거? 다음 원의 방정식의 중심, 좌표, 반지름 찾아주세요. 이런 것들.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 요거 A, B. 어떻게 찾으면 돼? 0되도록 하는 X랑 0되도록 하는 B로 찾는 게 더 빠르다. 이걸 마이너스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일 때 헷갈리니까. 그래서 0되도록 하는 X, 0되도록 하는 Y. 4,1이 중심이고요. 얘는 항상 R제곱입니다. 반지름 얼마예요? 5가 되겠죠. 됐니? 그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물어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중심도 찾을 줄 알고 반지름도 찾을 줄 알다 보니 뭔가 그림에 대한 특징으로 막 넘어갈 건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인 중심과 반지름을 보자마자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는 보통 표준형이라 부르죠. 2차 함수도 완전 제곱꼴로 묶어놓은 놈을 표준형이라고 하잖아. 전개해놓은 놈을 일반형이라고 하고 전개를 해놨으니 계산은 톡톡톡 대입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일반형. 계산하기 더 쉽게. 그리고 뭔가 그림을 딱 보게 2차 함수의 경우에는 꼭지점과 최고차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직선도 마찬가지. 기울기와 요놈을 잠깐만. 기울기와 y절편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게 표준형이고, 한쪽으로 몰아놓은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들을 보여주는 게 표준형. 뭔가 계산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놈을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지. 아셨나요? 예. 어쨌든 그래서 원의 표준형이 등장합니다. 그럼 원의 표준형 문제는 전부 다 뭐겠어?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 반지름 찾아줄 수 있겠니? 기타 등등. 근데 조금 독특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 일단 문제, 기본적인 문제 풀어보고 가자. 자, 뭐예요? 1114번입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원의 맨지름 찾아주세요.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자, 어떻게 할까? 중심의 x축 위에 있대. 그리고 0,-4와 1,3을 지난대. 맞지? 중심이 어디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을까? 몰라? a,0으로 잡을까? 그때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원래 지난다라고 하면 뭐하니?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지. 그래서 이거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풀이는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쓰지 마세요. 뭐예요? 중심 알아 몰라? a,0으로 잡기는 잡았지. 그 다음에 반지름 알아 몰라? 모르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네. r로 잡아. 그래서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0 그냥 제곱할게요. 는 r 제곱에다가 지난다라고 하니까 대입하고 대입해서 ar 구하는 거. 이거는 뭐야? 원의 방정식 아싸리 다 찾아버리고 싶을 때 하는 풀이겠지.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죠. 당연히 a,0 찾으면은 중심 찾은 거고, r 찾으면은 반지름 찾은 거니까 답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다 찾고 싶을 때, 원의 방정식 자체를 찾고 싶을 때 하는 풀이고, 또 다른 풀이는 원의 좀 독특한 성질들을 사용하는 풀이. 뭐? 중심이 a,0이고 지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0,-4랑 1,3이라고 하면 뭐 위에 따라 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알았죠? 그래서 굳이 연립, 저거 풀이가 싫다는 얘기는 아니야.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특히나 연립을 좀 극혐합니다. 그래서 연립을 좀 피해보려고 하는 풀이 이거. 뭐? 거리와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라고 할 때는 제곱 길이 같다고 하라 그랬지. 그래서 a,0에서부터 0,-4까지의 거리. 제곱한 거. 루트 풀었지. a,0으로부터 1,3까지의 거리. 뭐야? a-1의 제곱에 플러스 9. 역시 거리는 루트고 양면을 제곱한 겁니다. 그럼 이걸 풀어주면은 뭐 나오겠어? a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겠지. 좌변도 a제곱, 우변도 a제곱. 넘어가서 2a. 넘어와서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하고 바로 나오는 거. 이게 좀 더 모범 답안이고,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은 얘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쟤는 없고. 근데 저 풀이도 틀린 건 아니지. 왜? 지난다라고 할 때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에서 지난다라고 할 때 대입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원래 해오던 얘기니까. 알았지? 예. 끝.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린터 교재를 슬슬 정리하고 커리큘럼을 슬슬 짜고 있는데, 여기 반이 이제 이대로 심화반으로 아마 갈 거야. 뭐 흩어질 수는 있어. 다른 심화반들 여러 개로 흩어질 가능성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은 다들 심화반으로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지금 학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원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는 심화반으로 오거나 내 친구 한 명 온다 그랬지. 그 쌤 반으로 오면은 교재가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할 겁니다. 알았죠? 나는 일단 정석이라는 교재랑 TOT라고 해서 블랙라벨 한 단계 바로 아래 거, 쌤보다 어렵고 마플보다 어려운 교재를 지금 나는 메인 교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반을 거쳤다 오는 사람들은 3월 달에 윈터 기간에 수학 하나 이런 걸 하러 가겠지. 그럼 3월 달에 내신 대비 반으로 편성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난이도를 좀 많이 올려서 마플 시너지 이런 거 말고 내신 고쟁이를 이제 메인 교재로 가려고 하는 반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좀 실력 높은 반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반 배정 받으면은 나도 뭐 연락 받고 그러면서 뭐 단톡방 좀 미리 만들자 하면서 교재
공지 좀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심화반으로 가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기본 반, 처음 하는 반스럽지 않게 일부러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뭐야? 있습니다. 알았죠? 예. 어쨌든 답은 안 해도 되겠지? A 구했으니까 뭐 이런 데 집어넣고 해서 반지름 구해도 되고 아니면 A가 나왔으면 사실 뭐 하면 돼? 정과점수의 거리 구하면 바로 R 나오지. A가 마이너스 3이라서 어디 갔어? A가 마이너스 3이라서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25. 루트 25니까 5 나온다. 벤지름 5. 4번. 소중히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는 사실 이게 아니라 이거 유형 2번.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 두 점을 지름으로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찾아주세요. 좀 이따 응용하러 가긴 할 텐데 그 응용하러 가기 위해서 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이렇게 꽤 많이 줍니다. 여기까지. 구하고자 하는 놈이 여기다, 그치?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줬다라는 얘기는 뭘 준 걸까? 그냥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원이 있어. 와우. 지름이 있어. 지름은 반드시 뭘 지나요? 원이 중심. 야, 그리고 중심이랑 중점이랑 다르다? 구분해서 읽으세요. 어쨌든 여기는 뭐? 원의 중심. 그러면서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는 여기의 점이 A 마이너스 1,2고 여기의 점이 B 5,6이 되며 그러면 원의 중심은 어디야? AB의 중점이랑 같은 거지. 그러면 뭐 할 수 있겠네? 둘의 중점을 구해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겠지. 중점을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2로 나누기 2,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기 4. 그럼 원의 중심 찾았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찾았단 말은 하나 정과점사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역시 반지름 찾을 수 있겠네. 알았죠? 그렇게 찾는 유형입니다. 유형 2번은 단독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유형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원을 제공하는 방법 중에 지름의 양끝점을 줄 때가 있으니 그 지름의 양끝점에 중점이 중심이 되도록 그 중심으로부터 한쪽 끝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도록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계산해주면 루트 13 나올 거야. 맞나? 9, 4, 13 맞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원의 뱅 만들어보자. 자, 뭐예요? 원의 중심 2,4. 원의 벤지름 루트 13. 원의 뱅정식 어떻게 돼요? 중심의 좌표가 2니까 x-2제곱. 중심의 좌표가 4니까 y-4제곱.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우변은 그놈의 제곱. A, B, R 다 찾았죠? A는 2, B는 4, R은 루트 13. R 제곱 구하네 14. 그럼 2 더하기 4 더하기 13이니까 얼마야? 19? 됐죠? 예. 끝났어요. 오늘 그리고 끝나고 여기 누구냐? 지혜랑 서준이 잠깐만 남아 있어봐. 알았지? 자, 넘어갑시다. 혼내는 거 아니에요. 재미없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사실 내가 썩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기는 합니다. 뭐 다른 유형인들이랑 섞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단독 출제되는 유형,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해. 유형 3번은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구하기.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정수의 최대값이나 그냥 최대값 또는 그냥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얘들아? 가연아?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뭐 하란 얘기랑 똑같아? 같은 질문. 그렇지. 같은 질문. 정수 K의 개수 구하기도 똑같아. 알았죠? 둘 다 뭘 물어보는 거랑 같다? K의 범위 구하세요입니다. 알았죠? 물론 개수는 최대 최소가 다 나올 때만 나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물어본다면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원을 나타내도록 하지. 지금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원을 나타내도록 하세요인데 이게 원을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
x 계수 1차잖아. 아, 뭐래? 계수 1이잖아. y 2차항의 계수 1이잖아. 그럼 결국 이거 되는 거 아니야? x도 y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럼 어디가 문제야? 얘입니다. 얘. 얘는 항상 뭐여야 해? 반지름의 제곱. 그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뭐 하면 돼? 0이면 안 되지. 음수여도 안 되지. 양수여야 됩니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랑 비슷해? 2차 함수에서 최대치수 찾을 때 완전 제곱식 만들듯이 x에 대해서 완전 제곱꼴, y에 대해서 완전 제곱꼴 만들어서 남는 걸 전부 다 우연으로 넘겼을 때 k나 a, r, m 이거에 대한 r은 아니고 m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그 녀석을 뭐로?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뭐 바로 가보자. 답 바로 내자. 자, 힌트 2창과 1창만 봅시다. 뭐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마세요. 초등학교, 아니, 물, 중학교 때처럼 이거 제발 하지 마. 얘들아, 잠깐만 거기 들어볼래? 중학교 때처럼 이거 하지 마.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1창 보면서 바로 x 플러스 2의 제곱 할 수 있겠니? 상수항은 이따 보자. y도 마찬가지. y제곱 마이너스 6y를 보면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 알겠니? 6y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럼 이제 상수항이 안 맞지. 이제 마지막에 상수항 정리하는 거야. 지금 현재 얼마 나와요, 상수항? 2제곱 4, 3제곱 9, 4 더하기 9니까 13 나와 있지, 플러스. 원래 좌변에 있었던 상수항 뭐밖에 없었어? k는 신경 쓰지 말고 10밖에 없었어. 근데 13이 됐대. 뭐 했대? 양변에 3을 더했다는 얘기지. 우변에도 3을 더하자. 그럼 10은 맞아 떨어졌지? 이제 뭐 맞춰? k 맞춰. 뭐 해야 돼? 우변으로 넘어가자. 됐죠? 그래서 얘가 양수면 됩니다. 왜? r 제곱이니까. 알았지? 예. 그럼 k는 3보다 작아지시면 되고,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은 2가 되겠네. 그때 이 반지름은 1. 이런 식으로. 알았죠? 답은 2. 끝. 계속 가보자. 넘어가도 되죠? 겁나 쉽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은 전부 다 그거야. 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원이 아닌 것은 원을 나타내도록, 물론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인 말이 좀 들어갔지만 어쨌든 원이 되도록. 그럼 이건 뭐 하는데? 이 문제는 똑같이, 이거 좀 쓰고 싶었는데 다시 써야겠네. 저 원을 뭐 해야 돼? 제곱꼴로 고쳐야지. 그리고 우변에 남아있는 요 놈을 뭐 하면 돼? 양수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뭐 이하인? 2 이하인이라는 말이 좀 추가된 것 뿐이지. 그래서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서? 일단 여기서 끊어져서 얘를 먼저 만드는 게 원 스텝. 그 다음에 뭐? 얘를 보면서 오케이. 어디로? 요 놈을 4보다 작거나 같다로 하는 게 투 스텝. 됐죠?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고등부 수학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문자씩 읽어나가면서 출발하면 좋겠다. 그지? 네. 넘어가도 되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봐. 이거 하기 전에 없네. 자, 뭐냐면 저기 개념 설명 하나 하고 가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뭐도 있겠어, 당연히. 표준형만 있는 게 아니지. 일반형도 있겠지. 갑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으로 등장을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읽어주든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식을 써주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는 꼴을 항상 띄고 있는 게 표준형이거든.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은 뭐겠어? 일반형. 계산하기 쉽게 미리 제곱해 놓은 거, 전개해 놓은 식이겠지. 그러면 x는 몇 차? 2차. 그래서 x제곱 개수는 1. y도 몇 차? 2차. 세로차의 개수는
1. 그리고 1창 나오지? ax. y도 1창 나올 수 있겠지? by. 그 다음에 상수항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r제곱도 있고 전부 다 정리했다. 요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들에서 나왔었지? 어떤 문제? 요런 거. 요거 다 일반형이지. 2차, 2차, 1차, 1차 상수.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형이 있는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내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으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 몇 개 있다 그랬지. 누구 있었어? 하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가 a, b 쓰는 거 있었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씌운 거. 분의 절대값 블라블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점을 지난 직선도 맞는데 그거보다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 왜 갑자기 시선을 피해요? 그 K 쓰는 그거. 기억나? 한 직선의 방정식 그냥 쓰고 더하기. 다른 직선의 방정식 쓸 때 앞에 K 곱해서 는영 해놓는 거. 그 공식 쓸 때 내가 일반형 걸 쓰라 그랬지. 그 중에는 반드시 일반형 써야 되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위치관계 문제는 일반형에서 끝내자. 굳이 표준형 바꾸지 말고 이거 했었지. 물론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표준형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오래 걸릴 뿐. 그것처럼 원도 마찬가지야. 일반형 공식이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쟤야. 뭐? 세 점. 근데 이 세 점을 지난 직선에 대한 얘기는 원에 대한 얘기는 좀 할 얘기가 있어. 그거 저 문제 풀면서 할게.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이 반드시 쓰이는 문제. 또 뭐 있냐면 직선이랑 비슷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그 K 쓰는 거. 원에서도 또 그 공식 또 나오거든.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일반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좀 설명이 필요한 건 얘야, 얘. 물론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로 와볼까? 얘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수학상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 보면은 연립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어. 고차 방정식이 있었고 인수분해 하세요.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이 있었어. 문자 소거하세요. 그때 우리 이런 거는 많이 풀어봤잖아. 어떤 식으로 연립해주면 돼? 적당하게 뭐 위의 식을 2배 해서 더하면 x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연립했잖아. 근데 우리 이런 거 풀어봤어? 우리 이런 거 풀어봤어? 안 풀어봤죠? 너네들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사라진 게 하나가 있어. 많이 있는데 수학상에서 일단 요거 하나 있어. 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 연립 방정식에 미지수 3개짜리 연립하세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너네 교육과정으로 오면서부터. 원래는 있었어. 그런 거 했었어. 근데 이제는 안 해요. 그럼 미지수 3개짜리 아예 없냐? 아, 그건 아니고 되게 독특한 유형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런 것만 남아있어. 이런 것만 남아있어. 이거 연립하세요 하면 어떻게 연립하냐면 그냥 모조리 다 더해요.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 그래서 2를 나눠서 다다닥 더해주면 얼마야? 10이니까 2 나누면 6이겠지. 그치? 그래서 3개 더해서 6인데 요거 2개 더해서 3이란 말은 g는 3. 이런 식으로 연립하는 거 있거든. 오케이? 그거 말고는 이제 없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로 갑니다. 1125번 문제랑 또 있나? 없네. 1125번 문제랑 내가 만들어주는 또 다른 문제 두 가지를 보면서 좀 다른 문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A,
3,4 B, 2,-1 C,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원의 중심, 반지름 찾으라는 얘기는 그냥 원방 찾아주세요 라는 말이랑 같으니 그렇게 갈게. 원방 구하자.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두 번째, 3점을 지날 거야. A는 예를 들어서 잠깐만 되나? 몰라. 몰라. 그리고 요거 같은 문제인 거 알겠어? 자, 일단 내가 두 가지 내용을 한 방에 섞어놨다. 하나는 외접원이 뭐야? 삼각형의 외접원이 뭐야?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그치? 그래서 다른 말로 고쳐주면 세 점 원점과 A, B를 지나는 원을 찾아볼래? 라는 얘기야. 외접원을 보면서 그걸로 넘어갈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떤 문제? 요 문제가 같은 문제인 거 알겠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세 점을 지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구해주세요랑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 그러면 두 문제가 다른 건 알겠냐? 두 문제가 다른 건 알겠어? 뭐가 달라? 얘도 세 점을 지나는 원, 얘도 결론은 세 점을 지나는 원. 근데 다른 문제라고. 뭐로 구분할까, 수연아? 얘는 ABO고 얘는 ABC예요. 어디가 다를까? 방금 내가 말한 거 맞아요. O랑 C가 차이야. 자, 뭐? 원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고 원점이 아닌 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내가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뭐 하라고 해서 일반형 쓰라 그랬지. 그럼 이 문제 적용을 시켜보자. 내가 일단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라고 잡아놓고 세 점을 줬으니까 나 이거 세 개 대입하러 가야지 라고 풀 거야. 맞지? a 3,4 b 2,-1 c 마이너스 3,0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해주면 3,4 넣어주면 얼마야? 암산 휘리릭 해버리자. 25 플러스 3a 플러스 4b 플러스 c는요. 플러스 c는요. 2,-1를 넣어보자. 그럼 뭐야? 5 플러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요. 세 번째 마이너스 3,0 넣어보자. 마이너스 3,0 넣어보자. 그러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사라지고 플러스 c는요. 그럼 너희들 이거 연립할 수 있겠어? 네, 그래요.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모범 답은 일까 아닐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풀이입니다. 왜? 미지수 3개 연립하러 가야 되잖아.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위에 거 2개 빼고 밑에 거 2개 빼면 돼. 왜? 어차피 CC는 안 바뀌거든. 개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빼면 AB에 대한 식, 무조건 빼면 AB에 대한 식이라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풀 수 있는 2차 연립 방정식이요. 근데 지금 상태 이것 자체를 만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이 예전 교육과정은 이게 모범 답안이었는데 요즘 너희들의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모범 답안은 다른 풀이로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는 알고 가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떤 점이 있거든. 원점이 있거든. 그러면 원점 넣었을 때 C는 빵 나오잖아. C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원점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는 0으로 잡아버리면 끝나요. 그럼 미지수 2개짜리 연립 방정식이라서 이제 얘는 교육과정용이 된 거예요. 너네들. 그래서 원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풀고 원점이 없을 때는 다른 풀이로 가세요.
그거를 이제 개념을 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다른 풀이를 그냥 바로 가고 있는데 이 풀이도 있다. 학교 시험은 생각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참고는 합시다.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4,1을 넣어주면 뭐용? 16, 2, 4. 나 이거 근데 값을 막 넣은 거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그래서 연립해서 A, B 찾아서 원방 완성하는 그게 모범 답안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풀이 얘. 이제 모범 답안이 된 얘가 뭘 이용하는 걸까? 바로 외접원이라는 놈을 이용하는 거야. 이거 언제 배웠어, 우리? 바로 전 단원 평면 좌표 하면서 나왔었어요. 내가 뭐 알려줬잖아? 외심 알려줬잖아. 외심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원의 중심이잖아. 뭐?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 얘가 바로 외심이란 말이야. 이 원이 바로 외접원이라고. 삼각형 ABC에 대해서는. 그치? 그럼 외접원에서 우리 외심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중심의 좌표를 미수로 잡아요. 있지? 그래서 어떻게 가? 중심은 뭐로 잡을까? 아, 이름이 이상하네. P로 가자, P. 그럼 어떻게 잡아주면 돼, 너희들은? PA는? PB는? PC랑 같다. 거리끼리 같다? 싫어. 제곱끼리 같다. 이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이에요, 이제. 중심이 0,0이 없을 때는. 알았음? 그래서 10까지만 가고 연립은 안 할게. 연립은 너희들이 하세요. A였지. A-3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은 같다. 누구랑? A-2의 제곱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다. 세 번째.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제로. 그냥 B제곱이랑 같다. 요거 연립을 1번, 2번 연립해 주시면 답 나와요. 요거는 생각할게. 미수 A, B 두 개의 연립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식 알겠죠? 혹시 저 노란색 풀이 배운 사람들은 알긴 아세요. 나도 이거 안 쓰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요새 그냥 서술형에서 선호하지 않는 풀이가 돼가지고 서술형에서는 깊이 하세요. 이 풀이는. 알았음? 예. 그래서 일반형 서점을 지나는 원 항상 쓰는 게 아니라 뭘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 사용하는 거다. 아셨음? 아셨음? 됐죠? 끝. 그럼 이 유형 끝. 덥다. 지워도 됨? 저 다 지워도 됨? 서연이 쓰고 있지. 서연이. 써서?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요거 이제 중요한 유형 간다. 유형 5번, 유형 6번 두 개 똑같죠? 유형 5번은 X축 또는 Y축. 유형 6번은 X축, Y축 동시에 접. 자, 갑니다. 첫 번째. 좌표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 요거는 문제가 세 가지, 아니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유형 5번 같은 거. 뭐? X축이나 Y축에 하나에만 접하는 경우. 자, 가본다. 요거 그림을 잘 봐. 그림을 그리라는 거는 아닌데 그림을 보고 잘 외워도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 요렇게 생기는 원이지. 중심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수연씨 만지름 얼마예요? 그렇지. 그럼 한 번 더 가볼까? 원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붙어있어. 중심을 A, B라고 해볼게. 가연아 반지름 얼마예요?
그렇지, 똑똑하구만. 좋아. B 아닙니다. 그죠?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길이여야 해요. 그럼 어쨌든 원방을 만들어 보자. 중심의 좌표가 a, b였으니까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으로 갖다 치자. 반지름이 얼마라고? 얘는 안 썼네. b. 여기서는 마이너스 b. 그럼 여기서는 제곱할 거야. 뭐야? 얘든 쟤든 상관없이 b제곱 나오겠지.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녀석을 반지름 제곱자리에 쓰시면 돼요. 다시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누구 좌표? y좌표를 제곱해서 반지름 제곱으로.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 하지는 마. y좌표가 반지름이다 라고는 하지 마.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어디다 접해보자? y축에다 접해보자. y축에 접하는 경우는 그림 역시 잘 봐. y축에 이쪽에서 접해보자. 아, 너무 멀다. 아, 괜찮나? 야씨, 애매하다. 아이씨! 그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자, 중심 어디에요? A, 그래. A, B라고 할게요. 반지름 얼마야? 서윤아? 문스? 벤주름 얼마야, 벤주름? 그렇지. 방금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율? 왜 이렇게 원이 짜부됐냐? 여기에 원이 Y축에 이쪽에서 붙어 있어요. 중심을 A, B라고 해볼게. 벤지름 길이 얼마예요? 율. A. 됐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면 돼? x-a의 전체 제곱에 y-b의 제곱에 는 a제곱. 뭔지 알지? y축, x축 하면서 알겠지?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에 x좌표를 제곱해서 반지름 제곱자리에 쓰면 돼.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x축에 접했다. 중심에 y좌표가 반지름과 연관됨. 연관된다고 얘기하거든. y축에 접했다.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 문제가 유형 5번에 모여 있어요. 근데 유형 6번은 뭐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때는 이게 중요하다. 그때는 그림을 잘 보셈. 요쪽에서 요렇게 접해봐. 중심에 접히면 컴에 몇으로 잡을래? 유연아. 아까처럼 A, B처럼 미지수 잡아봐. 어떻게 잡을래? A, Y좌표는 A로 잡아야지. 또는 R, R도 좋고. 알았죠? 중심의 좌표를 X좌표, Y좌표 둘 다랑 연결시켜서 A, A로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접하면 그림 왜 잘 그려지지? 중심 몇, 몇? 나는 보통 중심을 기준으로 갑니다. 길이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길이를 가세요. 중심의 좌표를 나는 A, A로 잡을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마이너스 A. 그래서 초록색 식은 어떻게 돼? 중심의 좌표를 A, A로 잡아주면 반지름 뭐예요? A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았지? 근데 이게 달까? 아닐걸? 뭔데? 이쪽에 접해봐. 자, 중심의 좌표를 몇 몇으로 잡을래요? 쫄지 말고 대답해. 뭐 A 써봐. B든 A든 뭐든. 불러봐. 몇 몇으로 잡을래 너가?
마이너스 A, A. 그렇지. 자, 나는 X좌표를 양수로 갈게. A로 갈게. A, 마이너스 A든 마이너스 A, A든 부호가 반대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마이너스 A, A로 잡았으면 A가 양수니까 길이가 A가 될 거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우변은 제곱할 거라서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심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에는 A가 나와요. 그죠? 그럼 원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 줄래? x-a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잡아서 a제곱으로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x좌표랑, 얘네들도 무조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y좌표랑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얘는 뭐가 필요하네? 초록색처럼 붙어 있으면은 x좌표, y좌표를 부호를 똑같게 식을 세워야 되고, 주황색처럼 붙어 있으면은 중심의 x좌표를 부호를 반대가 되게 잡아줘야 돼. 물론 반지름 쪽은 그걸 뭐든 연결시켜주면 돼. a든 마이너스 a든 제곱하면 어차피 a제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판단을 하고 가냐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문제에 나와 있진 않은지, 또는 내가 구할 수 있진 않은지를 무조건 판단을 하고 오셔야 돼요. 1, 4분면, 3, 4분면 쪽에서 붙었을 때랑 2, 4분면, 4, 4분면 쪽에서 축에 동시에 붙었을 때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되거든. 알았음? 자, 좀 이따 이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얘네 먼저 풀어보자.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 갑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요거 좀 독특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며, 그 다음에 뭐? X축에 접하는, 뭐야 이거? X축에 접하는. 그럼 중심에 무슨 좌표를 봐야 돼? Y좌표를 보러 가야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요거 먼저 봐야지. 앞으로 이거 자주 나온다. 이게 first. 뭐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중심의 좌표를 먼저 미수로 잡을 수 있는 재료를 준 겁니다.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A 플러스 1로 잡아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반지름,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의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겠니?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a-1의 제곱는 얘 제곱.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절대값은 떼버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 도형의 방정식에서 항상 지나는 점을 주는 거는 마지막이지. 보통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해결하는 재료가 바로 지나는 점. 오케이? 그래서 쏙 대입하시면 A가 나옵니다. 정리는 안 해도 되겠죠? 답은 안 구해도 되겠죠? 예, 끝났어요. 대현이? 예. 끝. 다음. A 얼마냐? 너희들 해봐. 이번에는 너희들이 하나 풀어보세요. 몇 번? 몇 번이야 이거? 1131번. 1131번 풀어보세요. 3,-1를 지나고, 저거는 뭐야? 지금 미지수에 A, B 두 개 남았지. 저 둘 중 하나만 남았을 때, 그때 보통 이제 쓰는 거고, 물론 하나가 안 나오면은 A에 대한 식과 A에 대한 식 만들어서 연립할 때, 뭐 그때 이제 쓰기 위해서 대입을 뭐 나중에라도 하면 된다, 그치? 어쨌든 혹시 A, B의 값 중 하나가 먼저 나올 수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하러 가자. 그럼 뭐 봐야 돼? 나머지를 봐야지. 원이 Y축에 접한다. 와우. 뭐예요? 중심에 무슨 좌표? X좌표, Y좌표? 그렇지. Y축에 접할 때는 X좌표. 중심의 좌표 몇이에요? 보자마자 툭 찾듯이 가면 되지.
마이너스 a, 2. 할 수 있니? 그래서 요 놈이 분명히 반지름과 관련된 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상태로 정리를 할래. 뭐야? 이거지 뭐. 됐죠? 얘식 따라가지 마. 괜히 왜? 어차피 모르는 문자 투성인데 굳이 따라가서 뭐해? 그지? 내가 알 수 있는 데서부터 미수 최소한의 개수에서부터 출발하세요. B 쓰지 말고 A를 써서 식 구한 다음 A가 나오면 전개해서 B 찾으러 늦게 가도 되잖아. 알았죠? 전개합시다. 그때 전개했을 때 뭐 나와? A제곱, A제곱 서로 사라지면서 4만 남지. 그래서 B가 4로 바로 나와버리네. 되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수 하나 남았잖아. 되었음? 그러고 나서 미수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뭐해? 이제 3,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지. 가자, 대입하자. 뭐야? 9, 1, 10 플러스 6A 플러스 4 플러스 4는 0. 그러면 18? 그럼 A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일단 AB 찾는 거냐, 식 찾는 거냐? AB 찾으면 끝나네. 답은 1.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자, 그럼 이제 X축, Y축에 접하는 건 쉽지? 됐죠?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를,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를. 자, 그럼 이제 뭐 해볼까? 동시에 접해보자. XY축에 동시에 접하러 가보자. 그때 내가 뭐부터 판단하라 그랬어? 뭐부터 판단하라 그랬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문제에 나와 있든 내가 숨어있는 조건을 찾든 어쨌든 가보자. 뭐 있어? 1132번. 2,1을 지난다. 그리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미 지나갔다. 몇 사분면에 있냐 이 원은? 당연히 1사분면이지. 왜? 지나는 점 자체가 1사분면에 있잖아. 그럼 그 지나는 점을 지나면서, 뭐 좀 말이 이상한데, 지나는 점을 지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당연히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려면 1사분면에 있어야지. 그래서 원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다. 큰 원 하나랑 조그마한 원 하나. 뭐 그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될 거다. 이 얘기야. 자, 가보자. 어쨌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어머, 얘를 보면서 제 1사분면에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중심의 좌표를 A, A, 반지름도 A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혹은 필요한 재료들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만 표현을 해놓던가. 얘를 보면서 얘를 쓰든 얘를 보면서 얘를 쓰든 서로 왔다 갈 수 있으니까 두 점 써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아, 지난 점 있었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네? 식이 필요했겠네. 대입. 되었음? 대입하고 전개 좀 바로 암산할게요. 그냥 A제곱 하나 남고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5. 그래서 A는 1, B는 5. 일단 여기까지 1자. 됐나요? 까지.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 가보자. 뭐 하러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건 너무 쉽나? 이거는 그냥 하자. 어떻게 풀어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 A가 1이다. 중심 얼마예요? 1,1이다. 5다. 중심 좌표 뭐다? 그럼 거리 찾자. 얼마다? 이 정도는 바로 보이나? 하루트 2. X좌표 빼도 4, Y좌표 빼도 4. 4, 4. 하루트 2겠네. 일단 답은 이거. 됐죠?
자, 그럼 이 유형의 문제를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 한번 풀어봐. 알았죠?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요거 한번 풀어봐. 1134번. 1134번. 이거 나 누구에게요? 과연 어떻게 풀었어? 너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려서 어떻게 그렸어? 일단 뭐부터 그렸어? 저 직선 y는 x-2니까 이렇게 그었다. 그다음 점점 말이 짧아지는 것 같은데 바람에서 x, y 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어떻게 그려? 여기에 중심이 있다? 네, 그렸어. 그 다음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았어? 아, 바로 그렇게 갔어? 자, 오케이. 가자. 거기 들어봐. 자, 맞습니다. 근데 조금 특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풀이를 살짝 바꿀게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 풀이가 좀 달라져야 돼. 알았음? 그림을 그려봐. 방금은 보자마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맞다. 그게 보이잖아.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y는 2x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때 너희들이 중심의 좌표 어디에 있어야 돼?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야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이것만 있어? 여기도 있어. 자, 중심의 좌표 어떻게 잡을래? 미수로 또는 값으로. 어쨌든 중심의 좌표 어떻게 잡을래? 그때 자 중심의 좌표를 꼭 a, a,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심의 좌표만 집중을 하면 저 1, 4분면 그거 놓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좀 쉽게 찾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 중 하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도 바로 뭐냐면 중심은 결국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어요.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 만나면, 지금 이런 문제 만나면 이 주어진 직선과 무엇을 y는 x를 연립해봐. 양수 하나 나올 거야. 알았지? 또 y는 마이너스 x랑도 연립해봐. x 양수 하나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연립해서 나온 양수 가지고는 그거 콤마 그거 a, a 하면 되고 여기서 연립했을 때 양수 나왔다. 그 말은 a, 마이너스 a 식으로 중심 잡아주면 되고. 알았죠? 보세요. 이 문제입니다. 알았죠? 근데 방금 이 문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으니 이건 냅두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으니 아까 그 그림 다시 보면 y는 x-2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어디? 여기 있으면 되니까 정중앙에 있는 거 알겠나?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고 반지름의 길이 1이 되는 거 바로 나오고 그러면서 원의 넓이는 답은 파이 하면 끝나겠다. 그치? 한 10초짜리 문제로 변질됐지?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그렇긴 해요. 알았죠? 그래서 기울기가 2나 마이너스 2 요딴 식으로 나오면은 y는 xy 교점 같은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나는 이제 두 개의 유형을 섞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갈 거냐면 하나는 뒤에 있지 싶은데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금은 원 밖에 한 점. 아, 그림 못 그렸다. 원 밖에 한 점. 요 점에서의 거리 원 위에 이르는 거리,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 이런 거리들 보란 얘기야.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할 거예요. 그때 그 거리, 길이가 가장 큰 경우와 작은 경우는 반드시 너희들은 중심 쪽으로 가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잖아. 미쳤나봐. 수직 아니네. 미안해. 어쨌든 요렇게 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리의
최대값은 그리고 거리의 최소값은 요점일 때랑 요점일 때 발생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출발할 거냐면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래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이 있고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야. 이건 아마 원과 직선 사이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유형이거든. 그 거리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요 점에서부터의 직선까지의 거리, 요 점에서부터의 직선까지의 거리, 이런 점들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고 있는데 그게 가장 멀리 있는 경우와 짧은 경우는 역시 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그어줘요.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되고 이때가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야. 그때도 너희들이 어떻게 간다? 원 위의 점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의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공식을 이용해요.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두 가지 다. 알았죠?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럼 내가 말했지. 원에서 질문이 많은 이유는 뭐다? 이 유형 풀이를 하나하나를 다 까먹어서 질문인 거. 그냥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하게 되지. 뭐야? 원 위의 점은 아니지. 점 A와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 P의 길이의 최대 최소 찾으래. 그냥 원의 중심 찾아. 뭐예요? 2, 마이너스 4죠. A 뭐예요? 마이너스 2, 1이죠. 그러고 나서 거리 찾아. D 찾아.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반지름 바로 4라고 가면 참 좋은데 잘 안되니 표준으로 고치겠지. 그때 상수항 보면은 20. 얘는 4밖에 안돼. 16 더했네. 우변도 16 더해. 그래서 반지름 길이 4를 더하면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빼면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를 이용하면 끝. 그게 다야. 원 얘기보다는 약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얘기에 대한 얘기. 뭔 소리야? 그 얘기죠. 알았죠? 끝.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D 플러스 R, 하나는 D 마이너스 R. 곱하니까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구하시면 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얼마야? 4, 5, 16, 25, 41, 루트 41. 그래서 이거는 루트 41 플러스 4. 루트 41 마이너스 4. 그래서 41 마이너스 16. 답은 25. 사실은 끝나는 거라고. 알았지? 저 유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없죠? 다음 하나 더 가볼까? 있나? 없다? 아유. 됐죠? 끝. 그 다음에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저 뒤에 있을 겁니다. 가보자. 요쯤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유형 15번. 뭐용? 원 위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이번엔 너희들이 풀어볼래? 기기.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잘 그려보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고 뭐 외워두는 게 가장 도움되죠.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에 멀리 있는 값을 하면서 선을 그어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찾아줘요. 중심 몇 콤마 몇이야? 3이야. 반지름을 찾았을 테니까 그 감산해버릴게요.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10 나오지? 응, 2루트 2네. 루트 2 나오지?
그치? 그리고 나서 최대값은 둘이 더하면 됩니다. 최소값은 둘이 빼면 됩니다. 자, 갑니다. D 찾자. D 뭐야? 중심 마이너스 1,3으로부터 어디 갔어?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기억나?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루트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3에서 이 거리 찾아보자. 뭐야?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의 절대값. 뭐 나오네요? 루트 2분의 5 나옵니다. 뭐 한 번 더. 2분의 5 루트 2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2분의 5 루트 2에서 2 루트 2를 뺀다. 더한다. 최소값 2분의 5 루트 2에서 2 루트 2를 뺀다. 그래서 각각 2분의 얼마야? 9 루트 2, 2분의 1 루트 2 나온다.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2분의 10 루트 2, 즉 5 루트 2가 되겠네. 됐나요? 또는 어차피 더할 거라면 사실 반지름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왜? 하나는 D 플러스 R, 하나는 D 마이너스 R. 더하면 2D. 그래서 요거 D 2배 하셨으면 바로 답 나오죠? 5 루트 2. 됐음? 끝. 끝.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앞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어디 갔어?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니지. 그렇지. 요거다. 자, 가자. 보이니? 뭔가 익숙한 이름. 직선에서 했던 유형. 직선에서 나왔던 유형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건 안 써도 되죠. 앞단원입니다. 직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직선이 나오면, 그리고 다른 직선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한 직선의 방정식 그냥 씁니다. 단 는영은 빼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도 그냥 씁니다. 단 는영은 빼요. 그리고 두 직선 중 아무데나 는영을 K를 붙여요. 그리고 는영 붙이면 끝나지. K를 붙이는 건 보통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상관없는데 공식을 쓸 땐 뒤에 붙이지만 실제로는 개수가 좀 심플한 놈한테 붙이라 그랬지. 어쨌든 K는 아무 데나 붙이자. 이게 공식이었지. 기억나지? 그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대신에 나는 저렇게 원래 설명 안 한다. 이렇게 설명 안 해. 뭐냐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구하기. 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그래가지고 한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으로 직선도 일반형, 원도 일반형으로 나왔다고 할게. 그 다음에 다른 도형도 일반형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표준형이면 일반형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된다? 한 도형의 방정식을 는 0만 떼고 그냥 써요. 다른 도형의 방정식도 는 0을 떼고 그냥 써요. 그리고 는 0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두 도형 중 한 군데다가 미지수 K를 붙여주세요. 그때 우리는 앞단원에서는 둘 다 직선으로 나와 있었을 뿐이야, 그냥. 그 직선이고 직선이니까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1차를 아무리 상습의 자리에서 더하고 빼고 해봐야 1차는 1차지. 그래서 결론 자체가 뭐가 나온다?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뭐로 넘어가? 두 원의 교점으로 지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원과 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원이라면 얘 분명히 뭐 가지고 있을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가지고 있을 거거든. 두 번째 도형도 원이야. 뭐 가지고 있을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가지고 있을 거거든. 거기다가 지금 흰색으로 하자. k배를 해서 더해서 능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더할 때 잘 생각을 해봐. 항상 2차야? 아닐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k가 뭐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x제곱 y제곱 사라지지. 소연아, 그지? 얘도 x제곱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되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얘가 y제곱인데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그 이차항들이 사라졌어. x도 1차항, y도 1차항만 남았어. 그 도형을 우린 뭐라 불러? x도 1차, y도 1차만 남은 도형을 우리 뭐라 불러요? 이렇게 속삭여. 자신감을 가지세요. 직선이 됩니다. 근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 안 사라지지. y제곱도 안 사라지지. 대신에 개수가 1 플러스 k, 1 플러스 k지. 그럼 양변을 1 플러스 k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지. 무조건 뭐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 봐. 유형 8번의 이름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요?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유형 9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 원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형 8번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는 거고, 유형 9번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상수인지 모르는 상태의 값을 보는 겁니다. 아셨나요? 유형 8번으로 갑시다. 그래서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다시 어디까지 읽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해서 끊어야지. 됐죠? 뭐 해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끊어야지. 뭐 해야 돼? 두 원을?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뭐야? 원 빼기 원. 알았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고 싶으면 두 원을 뭐 하자? 가연아? 원의 방정식을 뭐 하자? 빼라. 그렇지. 왜 반말이야? 명령이야. 왜? 빼자. 알았죠? 빼자. 알았죠? 그래서 빼봐. 뭐 할까? 뒤에서 앞에 거 빼도 되겠니? 뒤에서 앞에 거 뺄게요. 2x 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래? 문제에서. 이제 얘랑 수직일 때라고 하잖아. 수직 y는 ax 플러스 6. 하나는 일반형, 하나는 표준형. 뭐로 갈까? 그냥 기울기 구하러 갈까? 얘 기울기 얼마예요? x로 보이냐 왜? 기울기 뭐예요? 샥샥 2분의 1. 그럼 얘 기울기 얼마여야 해요? 마이너스 2. 끝. a는 마이너스 2. 됐죠? 그냥 이 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란 것까지. 두 원을 뭐 하자? 빼자. 자, 이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공통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알았죠? 공통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두 원이 있어. 한 원이 있고 다른 원이 있어. 원의 교점 생기게 그려봐. 그럼 이 두 개를 이은 게 바로 이제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근데 이런 놈은 뭐야? 왼쪽 원의 현이잖아. 이런 놈은 뭐야? 왼쪽 원의 현이라고. 이런 놈은 뭐야? 오른쪽 원에만 현이지. 이런 놈들은 오른쪽 원에만 현인데 근데 얘는 왼쪽 원에도 현이고 오른쪽 원에도 현이지. 그래서 이 놈을 우리는 공통현이라 부르기로 했다고. 그리고 연장 한 놈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에서 RPM도 있나 모르겠는데 있네. 바로 공통인 현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라서 이번에도 뭐 하시면 돼요? 두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꿔서 빼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 문제 귀찮게 하나 해놨네. 쓸데없이. 그지? 뭐 표준형으로 괜히 줘가지고 일반형으로 만들게끔 해놓은 거 하나 들어갈 뿐. 두 원의 방정식 빼면 뭐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나옵니다. 대신 y는 형태로 정리는 좀 해줘야겠다. 그치? 됐죠? 그냥 빼기만 하면 일반형이니까. 왜 이렇게 간지럽니? 알았죠? 됐죠? 예, 가자.
자, 요거 나온다. 공통현의 방정식 문제가 이제 이름을 숨기기 시작을 해. 공통현의 방정식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언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써야 되는지를 방금처럼 두 원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 블라블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블라블라 라고 주면 이름을 그냥 대놓고 준 거잖아.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요 녀석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공통현도 어떻게 보면 이름을 숨겨놓은 거기는 한데 내가 알려줬으니 이건 필요 없고 저거. 어떤 원을 2등분. 잘 봐. 이런 문제가 있어. 보여 들어봐. 두 원이 있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잠깐만. 저거 쓰지 말아봐. 흰색 쓰지 말아봐. 나 갑자기 헷갈린다. 이게 공통현이 맞나? 야, 넓이 둘레 이등분 아니다 이거. 공통현 방정식 문제 아니야. 둘레 이등분이라고 해야겠다. 나 넓이 이등분, 둘레 이등분 둘 다 말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빼. 갑니다. 야, 한 원이 있어. 너희들 먼저 생각해봐. 다른 원이 있어. 를 이등분 안 돼. 둘레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니? 도대체 어떤 그림의 상황인지는 알겠니?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너희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손으로 그려보든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지름? 곡선인데? 맞긴 맞아, 지름. 자, 봐봐. 한 원이 있어요. 아야. 오른쪽에 그리자. 한 원이 있어요. 너무 크나? 한 원이 있어요. 그림을 자꾸 여기다 그렸다, 저기다 그렸다. 자, 직선이 있다고 쳐봐. 직선이 있다고 쳐봐. 이 직선이 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쳐봐. 그럼 어디 지나면 돼? 우리 직선 내의 방정식 하면서 했었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지름. 중심을 지나도록. 그럼 하나 질문 다시 해볼게. 이 직선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역시 양끝점. 지름. 그지? 그럼 질문 바꿔볼게. 직선은 분명히 중심을 지나게 해주면 지났다고 쳐. 이 사람 삐뚤어진 것 같은데. 중심을 지나면 분명히 넓이 이등분 되는 거 우리가 확인했어. 알고 있어. 그때 지금 상황으로 가보자. 한 원이 있어. 요 놈을 이등분하는 또 다른 원이 있대. 어떻게 곡선이 지나가야 둘레가 이등분 되냐?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이 중심을 지날 때. 넓이 이등분 아닙니다. 둘레 이등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원을 둘레를 이등분하는 건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 탁탁 치고 지나갔을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다른 부분들은 보지 말고 헷갈리니까. 원의 입장에서만 봐봐. 왜 이등분 됐어? 정중앙에서 연결한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반툭 잘리고 반툭 잘려서 길이가 같아지는 거지. 가끔씩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 애들이.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원이 다른 원을 이등분 하려면 지나가면서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가주면 됩니다. 그 말은 두 원의 뭐가 공통현이 이등분 되는 녀석의 중심을 지나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아, 공통현이 이등분 되는 녀석의 중심을 지나자 하면 끝. 알았죠? 요런 문제입니다. 알았음? 그래서 뭐 해야 돼? 둘이 또 빼는 거예요. 공통현은 너희들이 그래서 구하세요. A가 사라지지 않게 A를 포함한 채로 나오겠지? 그 녀석이 뭘 지나가면 돼? 이등분 되는 놈, 의, 를, 이. 잘 봐. 의 둘레를 이등분, 얘가 이등분 된 거지. 중심 어디야? 마이너스 1,1. 끝. 대입하면 A에 대한 식 나와서 A 나올 겁니다. 소진이 알겠지?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숨기는 거. 이거 있나? 없네. 없네. 아, 아쉽다. RPM이라서 없나 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는. 알았죠? 알았죠? 그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 교재에서 나올 때. 알았지? 지금 없으니까 굳이 가지고 오는 게 문제가 더 지저분해서. 만나면은 합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알았죠? 공통현 문제인데 공통현이란 말 없이 숨겨놓은 문제가 하나 더 있어. 그걸 학교 시험에 자주 내요. 알았죠? 예. 갑시다. 그럼 이번에는 무슨 문제? 요거 거기대로 보자. 뭐야? 두 원의 교점과 3,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어디까지 읽어야 돼? 3,1을 지난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지? 맞죠? 왜? 지나는 점은 보통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해결하라고 내가 오늘만 벌써 한 3번째쯤 얘기한다, 그치?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까지 읽어주면 뭐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됐네. 아, 원의 방정식 문제가 됐네. 원이다,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원을 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K 붙여서 쓰자. 자, 간다. 뒤에 원부터 쓸 거야. 전개. 눈형 떼면 되지. 다른 거는 간다. 이항만 시키자. 눈형 역시 떼지. 돌아가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두 원 중 하나에다가 K 붙이면 되지. 둘 중 너 뭐가 더 심플해? 뒤에 게 당연히 심플하죠. 그래서 뒤에 저 녀석에다가 뭐 붙이자? K를 붙여버리자. 그리고 더해서 눈형. 이야, 그럼 뭐 하면 돼? K 미지수 하나 남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3,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에 대한 1차 방정식 혹은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그럼 K 구하는 거는 시간 문제죠. 됐죠? 끝. 이런 데 써먹으란 얘기야. 됐음? 근데 원방은 생각보다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어떤 문제로 갈 거냐면 이건 아니고 이거 이거 네. 일단 어디까지는 봐봐. 한 원이 있지, 다른 원이 있지, 두 원이 있지. 원점을 지나지. 원점을 지나는 거는 별 신경 안 써도 되지. 왜? 지난 점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만 보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 어디? 원까지만 보자. 이게 뭐야? 저거네 또. 그죠? 그래서 한 원, 다른 원 그냥 씁니다. 쭉 갑시다. 아, 뭐 심플한 게 없냐? 그나마 A 없는 게 심플하겠네. A 있는 거부터 써야지. 다른 원. 그리고 둘 중 하나에다가 뭐 붙여요? K를 붙여요. 미수 없는 데다 붙이는 게 좀 심플해. 그나마.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대입병 하면은 바로 답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다, 그치? 그래서 뭐 하자? 이 상태에서 원의 넓이를 구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겁나 지저분해지는 거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왜? 미수 몇 개나 남았잖아. 2개나 남았잖아. 그 상태에서 넓이가 10이라고 한다고 한들 A나 K가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미수 아직까지 2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먼저 얘를 볼 거예요. 미수 하나 남겨오면은 얘를 마지막에 넣으면 되는데 하나 남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집어넣고 심플하게 가자. 그래서 원점을 먼저 대입을 할 거야. 원점. 대입해주면 2, 4K 다 사라지고. 이게 원점이라서 그나마 좀 심플하다, 그치? 어쨌든 K가 먼저 나왔네. 집어넣어야지. 그 원방 다시 써봐. 그럼 어때? 암산 좀 해도 될까? 계산 바로 할게요. 2분의 1 X제곱 2분의 1 Y제곱 아이고 A 플러스 3X 뭐야? 아이씨, 저 X의 개수가 아니었네. 그냥 AX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4Y 3K였는데? 3K 마이너스 4Y 괜히 함산했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아이 젠장. 다시 망했어. 3 마이너스 1Y 그 다음에 는 0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 남았어? 원의 넓이. 넓이 어떻게 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 이거 이제 처리하러 가면 되지. 근데 원의 방정식 마음에 안 들지. 왜? 개수가 2라서 2분의 1이라서 양변을 2를 좀 곱할게요. 그러면 x제곱 y제곱 2ax 마이너스 2y 는요. 자 가자. 일반형으로 고쳐볼까? 표준형으로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우변으로 넘어가자. 상수항 좌변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a제곱 플러스 1이 생겼어. 우변도 생겨야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돼? 반지름의 제곱 10 그래서 a제곱이 9 문제에서 뭐랬냐? 양수의 1하냐? 3이 되겠다, 그치? 요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요 유형이 생각보다 계산이 좀 지저분한 문제가 좀 나옵니다.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이거 가끔이지만 좀 지저분한 문제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좀 지저분할 겁니다. 저런 식으로 조금 그나마 원점이라서 좀 심플했던 거지 원점 아니면 좀 짜증났을 거야 이것도. 알았죠? 예, 갑시다. 계속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위치관계까지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수업은 유형 9번까지. 자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저거 써주기만 할게. 자 봐봐. 문제를 풀지는 맙시다. 내가 지금 값을 안 줄 거라서 풀지는 못한 상황이야. 저 봐야 의미도 없고. 뭐냐면 두 원이 있어. 막씩 나오겠지. 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 넓이가 최소인 원에 대해서 둘레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방정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뭘 물어보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풀어봐 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어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녀석들이 하나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어떻게 풀어줘야 돼? 한 원이 있다 치자. 다른 원이 있다 치자.
어떤 공식 써이러 가야 돼? 를 얘기해 보세요. 여기 좀 채우고 있을게. 어떻게 식을 세워주면 돼요? 율? 무시당했어요. 가연아? 똑같아요. 무시당했어요. 지혜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뭐 하면 돼? 쓰나? K로 두고, 어? 뭐라고? K로 두고 저 공식 쓴다고? 그 얘기한 거야? 아, 오케이.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당연히 함정을 찾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인 거야. 빠지지 말라고. 당연히 너희들도 방금 내가 물어보자마자 당연히 K 써야지 생각했을걸? 속으로? 말 내뱉진 않았을 뿐.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공통의 방정식 공식을 왜 이렇게 들어가? 을 써주세요. 왜 이렇게 깊어? 라는 문제. 그걸 숨겨놓은 문제가 있거든. 그게 바로 쟤야. 뭐냐면 너무 좁은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 최소인 원, 작은, 좁아. 원. 이거는 공통형 문제다. 알았니? 그럼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 얘기해 줄게. 그것만, 말만 하고 마치자. 알았죠? 자. 왜 그러냐면, K를 쓴다고 쳐봐. ABC 주어져 있을 거야. 그래도 K가 미지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쓴 사람들, 이렇게 썼다 치죠, 다. 다 썼다 치고, 넓이가 최소다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최소다라는 식을 쓸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지름에 뭐가 들어가? K가 들어가. 더군다나 최고 차이 계수가 1 더하기 K야. 양변을 1 더하기 K로 나눠야 돼. 그리고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바꿔야 반지름을 찾지. 그 과정이 너무 지저분해져. 엄청 지저분해. K에 대한 분수식 막 나오고 난리 나거든. 했다 치자. 그 K에 대한 분수식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그건 또 어떻게 찾을 거야? 분모에 막 1차 들어가 있고 분자에 2차, 3차 들어가 있을 텐데 그놈의 최소값 어떻게 찾을래?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라도 되면 다행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알았죠? 그래서 K 써서 답을 못 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찾는데? 다른 방식으로 들어갈 거야. 그림 좀 그려보자.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이 있어. 두 원, 이거 한번 그렸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줄게. 일단 봐. 두 원의 교점 두 개지. 원을 하나의 원으로 고정을 지어주려면 점 몇 개? 3개 주어져야 됩니다. 왜?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미지수 3개 가지고 있거든. 3개를 고정시키려면 점도 3개가 있어야 돼. 2점 가지고는 원이 무수히 많아져요. 그럼 어떤 원도 있어? 대따 큰 요런 원도 있어. 물론 저쪽으로도 큰 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뭐 좀 작아진다 쳐도 이런 원도 있을 거야. 2점을 지나는 원. 굉장히 많이 있겠지. 그런 원들 중에 가장 조그만 원은 어때? 잘 봐. 지금 이 노란색으로 대충 그어놓은 이 원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현이 있어. 바로 공통현을. 이 모든 원들은 다 공통현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저 현이 뭐가 되면 돼? 그렇지. 제일 큰 현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원이 작다는 얘기는 모든 원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현이 작은 원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현이면은 원이 조그만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그린다. 잠깐 지혜 고장난 것 같은데. 질문 이유? 이해됐어?
가자.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 가장 조그마한 원은 어디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든 공통현을 지름으로 가지고 있는 원이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지름, 이 원의 넓이를 물어보나 둘레를 물어보나 방정식을 물어보면 공통으로 필요한 건 일단 만지름. 공통현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이따 다음 유형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을 찾아주려면 중심도 찾아야 되지. 중심을 찾는 방법은 쉬워. 이쪽 원과 이쪽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과 공통현의 교점,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 유형 많이 연습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뺄 거고 내신 대비 들어가도 쌤 정도 가도 없어. 이 문제는 마플 정도 가야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나오고 내신 대비 교재 문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르르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실제 기출 문제들. 알았어요? 됐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